다음은 이노커츠 디자이너 어드밴스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L 비즈니스 데이트, ETL 주요 용어와 비즈니스 데이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적재, 소급, 재적재 등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TL 주요 용어로는 소급이라는 것은 지나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재적재라고 하면은 누락된 데이터를 누락된 기준, 보통 기간입니다. 기준만큼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즈니스 데이트는 데이터의 ETL 데이터의 수행 시작 일시와 종료 일시를 뜻하는데요. 외화 조건에 들어가는 between의 A and B 혹은 두 번째 예제 같은 외화 조건에 들어가는 modified DT에 들어가는 start DT, end DT를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 상에서의 날짜와 시작과 종료를 뜻합니다. 잡 데이트라고 하면은 실제 잡이 시작한 시간과 종료, 서버상 혹은 시스템상의 일시입니다. ETL 형태에 따른 다양한 소급 구간이 존재합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은 ETL 잡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성공, 그리고 실패, 지속적인 실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핑이 잘못되기보다는 타겟 쪽의 시스템 혹은 소스의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혹은 매핑이 잘못됐다 수 있는 것은 소스에 있는 것들이 길이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타겟은 5다. 변경이 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케이스 2 실패 구간 스킵입니다. 이 부분은 잡이 성공 오다가 이 한 부분만 실패가 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스킵을 하고 그냥 다음 부분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잡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실패가 발생하는 케이스를 만들거나 실패 구간은 스킵하는 형태의 ETL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1에 대한 소급 구간 재적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실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급 구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소급 구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만큼이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의 특징은 데이터에 의존적입니다. 즉 반드시 성공해야만 그 다음 성공 그 답을 가지고 다른 잡이라든가 다른 데이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존적이고 소규모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실패가 발생 시 실패한 시점에서 다시 수행만 해야만 합니다. 다음 스케줄에서 실패 구간을 포함하여 재적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 소급이 가능합니다. 원천 데이터를 대량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부하가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표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분 주기의 잡이 1시간에 3번, 하루에 72번이 수행합니다. 잡 스타트 DT는 1시에서 새벽 1시에서 20분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트는 between A and B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데이터량은 네모 한 칸입니다. 마지막 끝난 시점 1시, 새벽 1시 3분부터 시작을 해서 1시 23분에 종료 비즈니스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대략 5분 정도가 수행됐군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다가 1시 43분에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외가 발생을 했고 지속적으로 다음 2시 20분에 시작할 때도 또 에러가 났습니다. 데이터 양은 2개가 됐습니다. 2시 40분에 다시 한 번 더 스케줄에 의해서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또 실패를 하여 데이터량이 4개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엔드 데이트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찍지 못해서 스냅샷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1시 44분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4개를 소급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수행을 했군요. 다음은 케이스 2에 대한 소급 구간 재적재 방안입니다. 페일이 나면은 스킵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의 의존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하고요. 정상 데이터는 기존대로 ETL을 하러 갑니다. 즉 이것의 실패로 인해서 다음 수행할 때 있는 ETL 잡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매뉴얼한 재적재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지하고 매뉴얼하게 재적재를 해야 됩니다. 해당 구간만 소급함으로 부하는 적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20분 중에 잡이 1시간에 3번씩 수행이 됩니다. 성공해서 갖고 오고 성공해서 갖고 오고 갖고 오다가 1시 43분에 시작을 했는데 실패가 끝났습니다. 이런 방법은 2시 30분이나 2시 3분이라는 스냅샷이 찍혔습니다. 즉 다음번에 갖고 올 때는 2시 3분부터 다시 갖고 와서 2시 23분까지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모칸 한 칸만 실패를 냈고 다음 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패한 케이스는 매뉴얼하게 재적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량이 1억 건입니다. 이렇게 1억 건, 1억 건, 1억 건 오다가 만약에 실패가 났습니다. 뒤 앞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러면은 한 번에 이 시간에 소급해야 될 양은 1억, 2억, 3억, 4억 한 번에 4억 건을 한 번에 소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페일 스킵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ETL에서 잡을 만들 때 페일 포인트를 해결하는 방법과 페일 스킵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2313 비즈 데이트 잡을 열어주세요. 보시는 것과 같이 T프리 잡이 있고 Q프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T자바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다가 이렇게 뭔가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보기 쉽게 로고를 찍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T자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봤습니다. 이 잡을 앞에 있는 컴포넌트만 활성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다 코멘트, 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할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액티브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Q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 SQL문이 수행됐습니다. 비즈 데이트가 현재는 처음 실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70년 1월 1일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엔드티를 찍어보면은 2020년 8월 7일 21시 53분 40초로 찍혀 있습니다. 즉 197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7일 21시 53분까지 데이터를 갖고 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금 이 돌고 있는 잡 하나가 비즈 데이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즈 데이트는 서버와 통신하면서 갖고 오게 되는데요. 즉 서버에도 본 잡이 있어야 그 잡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돌리게 되면은 서버에는 잡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 값만 계속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비즈 데이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313 에디트 프로퍼티즈를 한 다음에 메인만 갖고 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QBGDate 1, 2, 3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 프로젝트 1번에 3번 디플로이 패스를 클릭하고 다시 와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데이트를 빌드 앤 디플로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빌드를 할 것이고요. yes, finish. 예, 그 다음 런을 해보겠습니다. 1970년부터 갖고 와서 아마 현재 시점까지 다 갖고 오겠죠. 그런 다음 이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행하겠습니다. 시작 날짜가 22시 56분 41초가 되었습니다. 즉 아까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갖고 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end date가 바로 이 날짜죠. 이 날짜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날짜부터 아마 갖고 오게 될 겁니다. 21시 57분 같은 날짜죠. 즉 qpredate는 qpre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비즈데이트를 설정 관리합니다. 만약 비즈데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체크를 해제해 주십시오. qpre라고 하는 거는 비즈 스타트데이트를 갖고 오게 되고요. 비즈 SQL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startDT와 endDT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갖고 온 startDT에 대해서 포맷을 바꾼다든가 날짜 형식을 바꾼다든가 몇 분 후, 몇 분 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endDate도 현재 시점을 갖고 오게 되는데 현재 시점이 아닌 몇 분 후 아니면 몇 분 전 등의 포맷과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그 함수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 중에 사용 함수들입니다. SQL문에 들어가 있는 qprof get biz start dt 포맷이 있습니다. 출력 값은 다음과 같고 최초 실행 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nddt에 들어가는 qprof get set biz enddt입니다. get하고 set 합니다. 이것은 이 함수가 호출된 시점의 시간을 가지고 set을 하고 그 시간을 갖고 옵니다. 출력값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호출 시점의 date time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들에 의해서 포맷들을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DB의 데이터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date uti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날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et biz start를 갖고 온 다음에 마이너스 60분 단위는 minut을 놓고 두게 되면은 실제 시간은 11시 09분 8초지만은 1시간 전인 10시 09분 8초로 세팅되어 갖고 오게 됩니다. 실제 biz 데이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date util add 포맷을 가지고 get biz enddt를 갖고 왔습니다. 종료 시간을 10분 후로 갖고 와라. 실제 호출 시간은 11시 33분 46초지만은 10분 후인 11시 43분 46초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예제를 하나씩 실행시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Q23114 bizDate DB를 열어주세요. 실제로 DB 쿼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zDate를 사용하려면은 서버에 잡이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bizDate DB역도 서버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을 카피한 후에 서버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패스를 카피를 합니다. 이때 안에 들어가서 카피하지 않고 이 바깥에 스테이터스를 클릭해도 클립보드에 들어가게 되는 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IQ 자패스에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빌드 잡을 하고 오토 디플로이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파일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회원 정보가 있는 300명의 CSV 파일을 DB 쪽으로 DB 테이블에다가 넣는 작업입니다. 우선 디자이너를 열어주시고 어드밴스 폴더 밑에 Q321 파일 2 멤버를 열어주세요. 파일 2 멤버를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ETL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 로컬의 부분,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서버를 통해서 서버 환경 정보를 갖고 오는 부분.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돌릴 때 날짜, 연도가 바뀌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 로컬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액티브를 해주세요. 주적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 파일 인풋 델리미터를 더블 클릭하여 컴포넌트 탭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T 파일 네임 인풋에 경로와
파일명이 하드코딩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딜리미터, 인풋 딜리미터는 CSV 파일 혹은 CSV 파일이 아니라 딜리미터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들을 갖고 오는데요. 계행은 어떤 걸로 계행할 것이냐, 그리고 파일 세퍼레이터 구분자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헤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전체 제한, 그리고 CSV를 체크를 하시면은 만약에 include 문자가 어떤 걸로 해야 하는지,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지 등등의 CSV 사용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드밴스 탭에 가게 되면은 해당 문자들이 어떤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커스텀으로 MS 구사구라든가 기타 등등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매핑을 해야 됩니다. 파일에 대해서 매핑 컬럼이 있으면은 이쪽 에디트 스키마를 클릭하셔서 매핑 정보를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DB를 읽어올 때는 리트라이브를 통해서 한 번에 자동으로 갖고 올 수 있었는데 파일은 일일이 넣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넣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메타에서 파일 딜리미트 되는 부분을 한번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잡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큐프리, 로컬 DB 커넥션, 그리고 tjava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코드가 보는데 우선 코드를 해석하기 전에 데이터 파일을 한번 가져와 오기를 눌러서 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Q31이 실행이 됐고 300여 개의 데이터를 읽어서 DB 넣는 작업을 보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클리어를 다시 해주시고 단순합니다. 하드코딩된 경로를 가지고 읽어서 DB 넣는다입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은 비즈스타트데이트 197001 이것은 현재 서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갖고 오겠죠. 샵 파일 패스를 보시면은 C 드라이브 밑에 디자인 밑에 멤버 샵이라는 곳으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드라이브 밑에 또 갖고 오는 거는 바로 비즈 데이트를 쓸 건데요. 이 항목에서 파일 데이트를 가져오기 위한 로그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tjava를 열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주석이 다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런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로컬이고요. 300개에 있는 데이터를 이곳에서 읽어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바로 tjava 플렉스에서 일전에 얘기 드렸던 crud 로고를 찍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카운트가 300개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클리어를 해주시고요.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 서버 컨피그를 다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 비즈 컨피그를 선택하시고 액티브를 눌러주세요. 다시 tjava 보시면은 우리는 컨텍스트 샵 파일 패스에 이렇게 하드코딩된 C 드라이브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멤버 샵 CS를 갖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든가 운영 환경에 가게 되면은 경로명이 연월이 있어서 1단위로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디렉토리별로 갖고 온다든가 혹은 파일명이 변경한다든가 등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 데이트 라는 주석되는 부분을 보시고요. qprof get biz start dt yyyy mm 이렇게 비즈 데이트 우리가 외월 조건에 들어가는 between a and b 하는 것처럼 각 서버에서 설정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연도만 따다옵니다. 그리고 월만 따다옵니다. 일단 이 말보다 얘네들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프린트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가져오기 비즈 데이터 컨피그는 추석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런을 실행해 주십시오.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하드코딩된 이너코치 밑에 디자인 밑에 리소스 밑에 멤버샵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온 거 케이스가 온 거고요. 비즈 스타트 데이트에 맞춰가지고 경로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Q2321 파일 t멤버를 서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버에 이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을 복사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잡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t파일 멤버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iq 자패스 이걸 복사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에다가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쪽도 한번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일 to 멤버 빌드 잡 환경은 로컬 오토 디플로이 yes 하고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내가 큐프리라는 컴포넌트를 써서 서버에서 비즈 데이트를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드가 됐으면은 리프레시 하면은 이렇게 자파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데이터 가져오기를 액티브를 하시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1970에 있는 걸 갖고 와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은 다시 1970부터 갖고 오겠죠. 이제부터 관리를 시작할 거니까요. 보시면은 1970 모델 멤버 샵 CSV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갖고 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엔드 데이트가 8월 10일 것까지입니다. 스타트 데이트가 8월 10일 거,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갖고 오게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데이트 최초로 첫 번째를 한번 갖고 왔기 때문에 1970년 1월 1일 0시 0분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제 비즈 데이트가 서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지막 시점인 시간인 8월 10일 12시 44분 38초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고 08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월 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은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도 날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PT에는 없지만은 알아두시면 좋은 유용한 파일 리스트를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시는 것들은 이 정도 큐프리에서 로컬 DB T자바 갖고 오는 정도는 이제 아실 것이고요. 파일 딜리미트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익숙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 파일 내보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리스트를 읽고 와서 무언가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일 리스트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무슨 파일 카피라고 하는 업무가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 내보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디다 만들 거냐면은 저희가 설치한 경로 오피스의 리소스 밑에 파일즈를 만들 겁니다. 데이터를 읽고 와서 파일들을 다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올 때 한 가지 옵션이 이렇게 100건마다 100개, 즉 로우가 100건마다 파일을 하나씩 만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프리피스는 당연히 숫자로 뒤에 숫자가 0, 1, 2, 3, 4부터 쭉 붙이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할 때 아래 거는 주석을 맞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의 이너커츠의 디자이너의 리소스 그때 파일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0부터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이것을 열어보면은 100개씩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 헤더를 포함시켜서 100개인지 아니면 빼고 100개인지도 설정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파일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데이터 파일은 주석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 잡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파일 리스트 파일의 경로를 가서 읽어옵니다. 파일들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특정한 확장자 없이 모든 파일들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정해준 순서대로 갖고 옵니다. 파일 네임, 혹은 사이즈, 날짜, 생성 날짜로도 정렬해서 순차적으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외할 확장자라든가 기타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include 서브 디렉토리. 즉 서브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재기적으로 파일들을 다 갖고 올 거냐, 아니면 디렉토리 명망 이것은 디렉토리들만 갖고 올 거냐. 저희는 파일을 갖고 오고 이 안에 들어갈 원뎁스에 있는 파일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터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이터레이터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 한 번씩 돌리는 트리깅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달하려면은 얘가 무언가 갖고 있는 글로벌 맵, 즉 상수, 스태틱 상수에다가 담아 있는 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tFileList CurrentFilePath, 얘가 갖고 있는 글로벌 맵을 하나씩 갖고 온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무언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tFileList가 쓸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tFileList _1, 여기 보시면은 tFileList 1입니다. 이 tFileList 1이 쓸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우리는 이 경로를 이렇게 조금 더 봐죠. 네, current file name과 path를 가지고 넣을 것입니다. 즉 전체 경로, 풀 경로와 파일 리스트가 보내주는 파일들 하나하나를 다 갖고 온다는 의미입니다. 드래그 할 겁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놔주세요. 그러면은 이 파일 리스트에 있는 파일들이 모두 한 번씩 루프를 돌면서 갖고 오게 됩니다. 파일들 개수, 즉 저희가 아까 갖고 왔던 만들었던 얘네들 다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DB에 다 넣을 거고요.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쌓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처리가 된 파일들은 어딘가에 옮겨줘야 됩니다. 삭제가 되거나 석세스 폴더 등에 옮겨줘야 됩니다. 즉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다음 잡인데요. 파일들이 다 옮겨가면은 다시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어딘가 카피하거나 리무브하거나 아니면 무브해라 정도의 명령입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파일이 다 끝나야 이제 파일이 카피가 되는데요. 이렇게 파일 하나가 끝나면은 바로 다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리스트를 갖고 와서 다 ETL이 끝나면은 파일 리스트를 똑같이 읽어서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저는 remove 소스 파일은 지우고 특정 석세스 폴더에다 넣을 것입니다. 다 성공했다는 파일에다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와 저희가 보고 있던 석세스 폴더를 같이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주석 처리해 놓고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와서 파일을 읽어서 ETL을 했고요. 그다음 끝난 것들 또 파일을 읽어서 처리를 합니다. 즉 아까 있었던 파일들이 모두 석세스 폴더에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날짜별이라든가 일자별, 그리고 파일 전체 디렉토리를 읽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 혹은 실패가 났을 때는 페일러로 간다던가 이런 핸들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